뉴스 정면 승부 4부는요. 특검과 대통령실을 동시에 출입하는 박형광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현광입니다. 네, 뉴욕 물은 좋은가요? 뉴욕 물 맛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너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뉴욕은. 네. 물가도 높고. 물가도 높고. 네. 예. 그 마리화나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길거리에. 네. 안 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냄새인지는. 미국 가본 지가 몇십 년 전이어서. 저는, 정말요? 네, 네. 이제 뉴욕 유엔 총회 순방 이제 갔다 돌아오셨는데. 네. 지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의 그 뉴스가 민주당에 가려서 잘 네. 보이지 않아서 속상하다. 이걸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좀 약간 기분이 묘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동기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슈가 다 가면 그 기자들도 기사를 쓰거나 이렇게 전달할 때 힘이 빠지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내가 쓴 게 톱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톱이 예.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기자들끼리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제일 큰 소식이 이번에 인사입니다. 김남준 좋습니다. 실장이 대변인으로 가고 김현지 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가고 네. 국정기획 비서관이 정무수석 산하로 바뀌고 맞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들이 많은데 네. 어디를 제일 포인트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전 기자이기 때문에 대변인실의 그 2인 체제로 바뀐 게 제일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기반의 언론사에 다니는 기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비서실장 밑으로 들어갔다. 이 부분이 좀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일각에서는 김현지 구학이다.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지금 김남준 부속실장이 대변인 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서 네. 따라가는 후속 인사다. 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이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시더라고요. 봐야죠. 네, 그래서 안 보나요? 제가 따로 만났을 때 네.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요 코너만 본다는 거예요? 요 코너만? 요 코너는 특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대통령실에 대한 얘기를 사찰이에요, 하기 때문에 사찰? 사찰은 아니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다 볼 수 있고. 네. 일단 사실 그 말씀하신 거는 맞물려 있죠. 그 김남준 대변인이 들어온 것 자체가 강유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적 공감과 관련한 논란이 있으면서 그 인사가 논의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취재를 그렇게 했는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면 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신임을 한다. 그리고 1인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강유정 대변인도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대변인실의 어떻게 보면 신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조금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공동 대변인 저는 거의 그 예전에 MB 때 이후에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사실은 힘들 수 있죠. 그럴 땐 홍보수석이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대변인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은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것에 대해서 박형광 기자님도 원칙적 공감을 하십니까? 그 문책성 인사라기보다는 좀 체력적으로 힘든가 보다. 보완을 해주자. 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취재원을 보호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언론인이라면 원칙적 공감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한 달 전부터 논의됐다라는 식으로 우상호 수석은 얘기를 하던데, 이따가 이게 이제 결국 원칙적 공감 사태가 결정타가 됐다, 트리거가 네.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야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네, 기자분들은 김남준 대변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독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제 강유정 대변인 전화는 불이 덜 나겠네요. 이게 함정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상품으로 치면 김남준 대변인은 신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전화가 많이 갈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네. 사실 근데 김남준, 김현지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뭐 정진상 네. 이렇게 이제 제일 유명한 측근 3명인데 네. 정작 알려진 건 별로 없어요. 김현지 뭐 새로운 신임 부속실장도 그렇고 맞습니다. 김남준 대변인도 그렇고 네. 지근거리에서 특히 이제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뭐 좀 식사도 하고 이제 아는 사이이실 거 아니에요. 어떤 스타일, 어떤 분이에요? 사실 부속실장일 때는 기자들과 접촉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알아가는 단계일 것 같고 김현지 이제 부속실장 신임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림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거의 언론과의 접촉이 없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출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며 가며 보는 경우가 있는데 김남준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 실장이죠.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카페에서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인사도 하고 그냥 담소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베일에 네. 감춰진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더욱 그 이번 국감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주목되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두 분 다 뭐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뭐 네. 학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 맞습니다. 너무 베일에 쌓인 그 소통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약간 근데 이게 과도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감에 출석하라는 요구가 뭐 김현지 부속실장 개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오히려 그런 어떤 논란이나 그런 의문점 같은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어떤 인물인지. 워낙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러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궁금하죠. 아는 게 없다. 아는 게 없습니다. 아, 예. 뭔가 단독이 필요할 때가 네. 단독을 네,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세요. 네. 새벽에 말고 여기로 가져오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특검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김건희 특검 네. 검사 40명 전원이 복귀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공소청 분리 관련해서 반발 집단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특검 말고 이 특검에서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저도 좀 알아보니까 네. 다른 특검에서도 스멀스멀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검찰 취재를 좀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특검에 간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전을 위해서 간 거고 다음 스텝을 위해서 간 건데 이렇게 아무 소리 못 하고 다시 원대 복귀를 할 경우에는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완전 그 왕따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안 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정권에 밑보여서 나중에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나중에 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 조직이 없어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면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 문화, 검찰 뭐 동호회도 있고 네. 어쨌든 비판적으로 보던 어떻게 보든 끈끈한 문화인데 네. 그 내부에서의 내부 정치 동학의 메커니즘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신념으로 이것은 정말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하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좀 이렇게 균형추를 봐야 될까요? 제가 친한 부장검사는 이제 후자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검사가 바른 말 해야지. 하지만 그 조직 논리가 사실 훨씬 강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사실 이 프로스에 글을 남기고 부장검사 2명이 사임을 했죠. 근데 이건 예정돼 있는 얘기입니다. 부장검사는 사임을 할 수 있는 본인이 나가서도 좋은 법무법인 로펌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만뒀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해서 잃을 건 없다. 어차피 검찰이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은 그만둘 사람들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실 내부에서도. 근데 아니 부장 검사라고 해도 부장 판사는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지만 네. 부장 검사는 뭐 검사장은 못 달아도 차장 검사까지는 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네. 사실 부장검사 정도만 되더라도 지금 로펌에서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친한 부장검사도 사실 한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그만두겠다라는 마음을 아직도 그 전부터 먹었지만 아직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신임 검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검사 30명이 넘게 판사로 이직을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좋은 분위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렇죠. 인사
인재 유출이 일어난다는 건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업무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봐야 될 것들이 많을 텐데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고 사실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검찰 개혁이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잃을 것 없는 검사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신. 근데 그거는 이제 견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개인은 사실 잃을 게 별로 없으니까 옷을 벗어도 되는데 네. 시스템 자체가 지금 촘촘하게 개혁이 잘 설계돼 있는지.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네. 우상호 수석이 어제 인터뷰 보니까 이 1년 안에 이 공소청 중수청 분리가 잘 될지에 대해서 대통령도 불안해한다. 네. 1년도 너무 짧다. 네. 이런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저항이 너무 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항도 지금 같은- 저항이지만 변화의 어떤 그 뭐랄까 부작용이 최소화되려면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검사가 맡고 있던 수사 기능을 경찰이 완전 대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나 혹은 걱정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사실. 조만간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 이런 문제 뭐 출범을 한다는 거죠. 무슨 위원회인가요? 무슨 개혁 저도 이름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으로 좀 넘어가서 특검에서 네. 단독을 하셨네요. 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독. 런종섭 사태, 이른바 네.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도피 차원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라고 하는 의혹과 관련해서 최혜병 특검에서 이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불렀던 게 조태용 전 안보실장을 불렀는데 이 조태용 안보실장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라고 한 것은 윤석열 씨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보도했습니다. 그 이제 박진 장관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너무 빨라서 이례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게 2023년 9월에 처음에 논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씨가 그 조태용 전 실장과 그 다음에 2023년 11월 19일 날 정확하게 그럼 이제 호주로 보내자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근데 출국 금지 해제는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어제 보면은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법무장관이 결심을 한 것이다. 어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겠죠. 결심을 한 것이다. 본인은 모른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장관이 오케이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은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지금 어떤 입장인지 취재는 안 되는 거고요. 본인은 그러니까 장관이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 입장은 아직 지금 모르는 맞습니다.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지금 뭐 출두했어요? 이원모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인사비서관이었기 때문에 호주 대사와 관련해서 그 검증을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주목되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이원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그 자생한방병원과 관련된 의혹을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 비행기 같이 탄 거. 그렇죠. 아내분이 1호기 민간인으로서 1호를 같이 탔다. 그 배우자분이 그 병원에 이제 자제분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끝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기자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단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광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